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였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됐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여전히 있고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각에 고영태 전 WK 이사는 전격 체포가 됐죠.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아주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스카요정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될 거다. 박영수 특검도 100% 될 거다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고 예.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이 됐는데 예. 오직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지금 2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전직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차이점은 뭘까?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예.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 전문가고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에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법률 전문가. 예. 두 번째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입니다. 우병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그하고 전화 통화했던 사람들, 뭐 자료 주고받았던 그 검사들을 수사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또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점이 아닌가. 그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 질문 이거 드리려고 그랬어요. 법원이 판단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혐의가 없는 겁니까?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검찰이 그럼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지금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제시를 했던 광주지검의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려졌죠.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안 들어간 걸로 알려 있거든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참고인 조사는 했는데 영장에다 안 넣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검찰 측의 얘기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아마 이유로 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현장에 나가는 이 수사검사들 잡아놓고 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요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무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검사에게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영장 범죄 사실로 넣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러니까 이석수 특감이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막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근데 이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당시에 사실은 이석수 특감을 국정감사 하루 전날 이 사표 수리하면서 이 특감실 전원을 공중분해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법무부와 또 인사혁신처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이걸 공중분해를 시켜버렸는데 이게 수사 결과 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소에 미칠 수 있다. 결국은 그게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좀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대행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담한 거 아니냐, 조심스러웠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전 현직 검찰 간부들 또는 검찰과 연결된 사람들과 모든 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재판 가서도 무죄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큰 거 아니에요? 재판 가서 무죄 부분은 또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성립될 것이냐. 예. 사실은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많이 누적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어쨌든 이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원이 법리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관대하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좀 미진했고 법원은 좀 관대하게 적용을 했고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아마 이번 주 말 혹은 뭐 늦어도 다음 주 초면은 이 수사는 전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찜찜한 마음이 든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전직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차이점은 뭘까?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예.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 전문가고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에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법률 전문가. 예. 두 번째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입니다. 우병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그하고 전화 통화했던 사람들 뭐 자료 주고받았던 그 검사들을 수사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또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점이 아닌가. 그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석수 특감을 국정조사 하루 전날 이 사표 수리하면서 이 특감실 전원을 공중분해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법무부와 또 인사혁신처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이걸 공중분해를 시켜버렸는데 예. 이게 수사 결과 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소에 미칠 수 있다. 결국은 그게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좀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대행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사가 가담한 거 아니냐, 조심스러웠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전 현직 검찰 간부들 또는 검찰과 연결된 사람들과 모든 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을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였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됐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여전히 있고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각에 고영태 전 WK 이사는 전격 체포가 됐죠.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아주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쓱가요정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될 거다. 박영수 특검도 100% 될 거다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고 예.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이 됐는데 예. 오직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지금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그게 맞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현장에 나가는 이 수사검사들 잡아놓고 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요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무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예. 일선 수사검사에게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영장 범죄 사실로 넣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러니까 이석수 특감이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하려고 했더니 예. 그걸 막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근데 이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당시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 질문 이거 드리려고 그랬어요. 법원이 판단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혐의가 없는 겁니까?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검찰이 그럼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지금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제시를 했던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려졌죠.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안 들어간 걸로 알려 있거든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참고인 조사는 했는데 영장에다 안 넣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검찰 측의 얘기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아마 이유로 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